예,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이렇게 그 농업을 좀 주제로 해서 이렇게 좀 이제 오셨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근데 저는 지금 현재 그냥 여기 한 50분이 되기 때문에 저에게 지금 현재 1시간씩 한다고 해도 50시간을 저에게 할애를 해주신 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그 여기는 농업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분들이 금융 그리고 경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이 농업을 통해서 우리 지금 현재 그냥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까, 또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할까, 그 다음 전국의 국토를 어떻게 운영할까 하는 새로운 시각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제가 그 1시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참 헛된 시간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정말로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준비한 것이 약 한 지금 한 35분에서 약 한 길게 한 40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저에게 또 지금 현재 질문을 주실 분들은 한 10분 정도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이라는 게 정말로 우리가 떨어져서는 안 되지만 우선 지금 제가 한번 준비된 자료로 말씀을 드리고 나서 나중에 토론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좀 물을 조금 주실래요? 예, 지금 여기 제 앞에 보시면은 이 한국 농업의 대체적으로 지금 방향이 이 글로벌 리더스라는 어떤 포럼에 그냥 지금 현재 그냥 이러한 어떤 주제와 대등소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 지금 이 한국 농업의 길이 과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것을 좀 이제 생각해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 한 장으로 모든 걸 좀 지금까지의 평가를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느 나라인지는 아마 아실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찍은 거기 때문에 혹시 또 기자님들이 또 이 사진을 또 대문짝만하게 내서도 안 됩니다. 왜? 이것은 여러 가지 좀 사안이 걸리는 이야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건국 이래의 최고의 과학기술은 통일벼라고 지금 과학기술 정책평가원에서 평가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1970년 중간에 통일벼를 육성하고 나서 대한민국의 어느 사회학자가 이야기하기를 통일벼 이것으로 남북한의 갈림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70년 중반부터 지금까지 약 한 35년 또는 길게 잡으면 37년 동안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한의 규곡을 스스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오늘날 이렇게까지 지금 현재 농촌이 아직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이라는 것이 하찮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통일벼의 하나로서 모든 승부는 끝났다.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북한의 승부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계와 어떻게 무엇으로 승부를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지금 현재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세계의 지구 차원의 식량 위기는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이미 식량이라는 것은 무기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밑에 좌측편에 보시면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제 매년 수도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대기근 기념일입니다. 대기근 기념일. 이 1932년에서 33년에 우크라이나인이 500만에서 10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밀을 수입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잊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매년 기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네덜란드라고 지금 현재 이야기하겠죠. 이 네덜란드는 지금 현재 오늘날 글로벌 농업의 대명사이고 인재 양성과 교육의 최강자로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방향이 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서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좌불안석하고 좌우 또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 생산자 소비자가 신뢰할 수 없다 그러면 문제는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 한국농업의 성적표가 과연 뭐냐? 지금 현재 보시면 한국농업은 117만 농가가 합해서 1년에 43조 원을 총 생산을 해서 하는데 수입해서 들어오는 것이 234건, 수출해서 가는 것이 51억 건, 수입과 수출은 점점 격차가 많아지고 농가 호당 평균 소득은 3,200만 원, 그리고 전국의 헥타는 1,170만 헥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갈로로 이렇게 해놨는데 농업 31%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3,200만 원 중에 농업 소득은 거기에 31%라는 거죠. 나머지 69%는 뭐냐? 농업 외소득입니다. 농업 외소득. 그래서 농업국가일수록, 후진국일수록, 개도국일수록 이 지금 현재 농업소득의 비중은 크고, 그 다음에 선진국일수록 농업소득은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가 호당소득과 농업소득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 전 2008년도에 삼성경제연구소가 이렇게 예단을 했습니다. 경지 면적과 농가 인구의 어떤 숫자로 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더 어려운 시설로 또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농가 인구가 경지 면적을 획일적으로 볼 사안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이러한 예측을 지금 경지 면적과 농가 인구는 비록 줄고 또 인구도 줄어나갔지만,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하는데 이것을 대책을 세우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방향의 키워드를 지금 잡아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생존과 이 국가 흥망과 이 농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살 수 없는 땅, 일본의 북해도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920년 일본의 북해도에서는 약 10만 내지 그리고 15만에 살았습니다. 지금 현재 북해도는 500만이 살고 있습니다. 왜? 거기에는 살 수 있는 내냉성별을 개별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까지만 해도 해안선에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북해도의 내부까지 살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농업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500만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종자와 그리고 또 외국 종자를 지금 현재 교잡을 하고 또 싸우는 그런 상태이고, 여러분 말레이시아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레이시아의 오일팜을 가지고 1년에 지금 농가의 부로 그리고 국토에 전체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가 연간 40조입니다.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 쌀이 지금 현재 10년 전에도 10조, 오늘날 또 8조, 이런 어떤 상황에서 그 사람들은 과연 10년 전에 제가 15년 전에 갔을 때 오일팜으로 10조, 지금 현재는 40조, 이 어떤 상황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농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것은 하나의 어떤 생명산업이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닙니다. 생명보다도 요즘은 환경, 경제산업입니다. 환경과 경제산업으로 농업을 봐야 제대로 지금 현재 그 나라의 농업을 육성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생명산업 하나만 본다 그러면 외국에서 사가지고 오는 것이 100번 지당하고 100번 싸게 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과 경제가 이것이 주로 지금 현재 농업에 있어서 주력 부대로 옮겨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북유럽의 사정이나 또는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쪽에서도 환경과 경제산업으로 갔기 때문에 오늘날 그렇게 지금 발전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한국에서의 이것이 어려우냐, 한국 농업이 뭐 때문에 어려우냐, 이것을 좀 걷어내야 된다. 뭐를 걷어내야 되느냐, 저는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대부분이 농업을 정치 대상으로 봅니다. 흥정의 대상으로 보고 여야의 협상의 대상으로 본다.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산업으로 대상을 보고 경제로 봐야 된다. 그렇게 지금 현재 키워드를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농가에 대한 문제도 농민 전체, 농가 전체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전문농가 개념으로 배분을 세분화하고 세분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전문농가 70세 이상의 여러분의 농촌에 제촌하고 있는 농가에서 소득이 얼마씩 나왔습니까? 70세 이상이 2천만 원입니다. 70세 이상이 1년에. 그리고 60대에서 69세가 3,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70세 이상이 여러분 2천만 원의 소득을 보장하는데 도시에서 70세 이상이 2천만 원 보장됩니까? 보장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것들을,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통합하지 말고
방법에 대한 사정을 좀 다르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금 저는 농가도 정부 지도형, 정부 지원형에서 벗어나서 이것이 스스로 독자 경영형으로 지금 현재 좀 바꿔나가야 제대로 좀 이제 농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동안에 이 수입 개방 이후에 93년도 이후에 이 정부마다의 그 슬로건이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까지 이렇게 지금 현재 제가 적어놨습니다만은 옆에 보시고 나면 이것은 정치적인 어떤 흥정의 대상으로서 했습니다. 정치적인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 산업의 어떤 구조적 대상으로서의 전국의 농토를 170만 농토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약 한 300만의 농민 이것을 가지고 지금 정부의 돈이 투자가 약 한 1년에 15조 원 이것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어떻게 경영을 할까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방법이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치의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왕좌왕 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시고 느끼는 것이 혹시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좌측과 우측이 있는데요. 좌측의 이 소고기는 풀만 먹인 소고기입니다. 좌측 소고기, 그 파프리카와 같이 있는 풀만 먹인 그런 소고기고 우측은 우리나라의 국내의 소의 그 등급 기준입니다.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1등급 소는 뭐냐? 여러분 보시면 8번과 9번이 여기는 뭡니까? 마블링이 비교적 많이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풀을 먹인 것은 어떻게 합니까? 풀을 먹인 것은 마블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블링이 없습니다. 풀을 먹지 않고 농사료를 많이 먹이면 먹일수록 마블링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캐나다와 미국은 한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풀을 먹였다가 나머지 6개월 동안은 농사료를 육식을 해서 지금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용도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과연 마블링을 좋은 것이 건강한 것이냐? 마블링이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건강한 것이냐?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세계적 이슈는 식량과 농업이 있다고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지금 정상들께서 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앞으로의 미래 세계의 핵심 과제는 5개 과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은 뭐 다 아실 겁니다. 외합이라고. 그래서 물, 에너지, 건강, 농업, 생물 다양성 이 5가지를 벗어나지 않고 이건 내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현재 다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심에 식량과 농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량과 농업이 지금 왜 그러면 중요하느냐? 여러분 뭐 기후변화가 이렇게 많이 되니까 기후변화가 되면 가장 지금 최천병에 와가지고 있는 데미제트 라인에서 GP에 들어가 있는 그 산업이 무엇이냐? 농업입니다. 이것을 디펜스하지 않고는 농업 변화에서 기후 변화에서 바로 직격탄을 맞아서 이것을 그 국가의 생존 여부가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해결 방안은 결국은 농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 그래서 우수한 사례가 2가지 케이스입니다. 네덜란드와 뉴질랜드 2가지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네덜란드의 경우와 뉴질랜드의 경우는 뭐냐면 제일 밑에 성공 요인이 보면 정형화된 농업인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수준 높은 R&D와 기술 교육 이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지금 현재 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형화된 농업인을 육성하느냐 농과대학에 지금 현재 4년제 대학 졸업자 중에서 농업에 투신하는 사람이 3%입니다. 나머지 97%는 자동차 팔러 가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예화된 그런 농업인을 육성한다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교육을 정예화시키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농업을 바로서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농업의 단계를 여러분 보시면 4단계로 전체적으로 구분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느 단계입니까? 1세대에서 2세대 경제농업으로 이제 막 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나머지 3세대, 4세대 네덜란드와 이미 독일 이런 곳에서는 어떤 단계입니까? 경제농업을 지나서 건강 자연농업 그리고 인류 문화농업까지로 지금 현재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농업도 아직까지 달성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 건강과 자연농업으로 가야 대한민국의 길이 있다는 거죠. 건강과 자연농업으로.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그 이유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적 추세가 인구에 관한 것이라든지 이 소비에 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들 지금 현재 세계적 추세가 여러 가지로 바뀌고 있는 그런 어떤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자료로 제가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과학기술도 마찬가지고 자연환경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지금 현재 그래서 이 정부 들어와서도 부랴부랴 녹색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꺼낸 것이죠. 그래서 녹색성장의 키워드를 10년 전에 우리가 꺼냈다면 아마 우리 세상은 우리 대한민국은 달라졌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제가 약 한 27년간 전 세계 30개국의 농업의 연구 정책 그리고 그들의 지금 현재 활동, 경영 이런 사정들을 모아서 제가 책을 하나 조금만이라도 내서 좀 알려야 되겠다 해서 지금 농촌불패라는 오늘 아침에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아마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인 어떤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한국 농업의 새로운 방향이 그러면 뭐냐? 한국 농업의 새로운 방향. 그래서 우리는 두 번 다시 없는 절호의 찬스를 맞고 있습니다. 이 농업이라는 것을 건강, 환경, 안전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지금처럼 강화된 내용으로 지금 이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년에 이웃 일본에서 지금 현재 그 지진이 나서 참 저희들로 봐서는 일본으로 봐서는 안 됐습니다만 저희들로 봐서는 하나였던 그냥 긍정적인 어떤 포인트가 방사능이 유출돼서 인근의 주변에 방사능 주변으로 해서 200km까지가 오염이 되었다. 저 300km 떨어진 그 와우에서도 세슘이 나왔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소비자들은 일본의 농산물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중국의 지금 현재 그냥 소득이 2만 불 이상의 소득자가 5천만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들도 중국 농산물을 스스로의 농산물을 믿지 않습니다. 한국의 농산물을 믿습니다. 그래서 작년에서부터 올해까지의 농산물의 지금 폭등 그리고의 어떤 그 원인은 또 농산물 수출업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행복해서 입을 다물 수가 없다. 생산만 하면 모든 것을 선도인멸 한답니다. 선도인멸. 이런 절호의 찬스를 우리가 놓친다. 이거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신토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신토불이로 해서 우리의 어떤 농업을 정말로 좋은 농업으로 각인시켜왔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토불이 농업에서 하나 더 나가서 그 밑에 보시면 경제농업, 건강농업, 자연농업이라고 해서 공격농업으로 갑니다. 신토불이 농업에서 이제는 아웃사이더로 공격할 때가 됐다. 그래서 지금 수출과 내수가 밸런스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 우리 한국의 농업에 새로운 길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비록 농업뿐만 그냥 그런 게 아니다. 이것은 뭐 여러분 지금 현재 이 IT나 또 제조 부분에서도 하신 분들 보면 이것은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뭐 현대에 우리 돌아가신 정주영 우리 회장님께서도 뭐 그렇고 현재 기라성 같은 회장님들 보면 이것이 공격형이다. 공격형 주도형이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있는 것은 10년 후를 담보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이미 선행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래서 좌측편에 제가 딸기밭에 루마니아의 가장 총수인 농림과학원의 총장을 한국 딸기밭에다가 세웠습니다. 이것은 그 원인은 제가 작년 11월 달에 루마니아에 내놓으라는 그 연구소의 소장님들 약 한 50분을 모시고 루마니아에서 너희들의 농업을 선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약 한 4시간 걸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연구소의 소장님들이 60세가 다 넘으신 분들인데 눈물을 흘리면서 One of my dream이라고 지금 자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기술이 연계된다 그러면 자기들의 꿈과 또 루마니아의 경제를 정말로 발전시켜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현장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루마니아 총장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령의 어느 한 루마니아 대한민국의 딸기밭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보시고 나서 이것이야말로 루마니아가 앞으로 가야 될 농업 기술은 대한민국에서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 루마니아의 1300만 헥타르를 우리가 지금 현재 그냥 나름대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그동안의 강점이 뭐냐? 대한민국의 강점은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인데 제가 큰 그걸로 해서 지금 현재 그 이야기를 드려보면 우선 대한민국의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연, 토양과 물이 동부화에서 가장 깨끗합니다. 그리고 석회에 대한 것이 물이 없고 그리고 토양은 완전한 황토입니다. 그래서 일본처럼 화산 해토가 아닙니다. 일본은 화산 해토라서 어떻게 해요? 이따이병, 뭐 중금속이란 중금속은 다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사정에서도 정말 어려운 사정인데 이번에 또 방사능 유출이 되어서 그만큼 또 불시의 사정이 있고 그 다음 중국은 황사의 나라입니다. 황사. 저 멀리 폭풍 후 황사. 그래서 옛날에 병충해가 많아서 자기들은 볶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말라. 그래서 중국의 음식은 전부 볶습니다. 전부 두리치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볶는 것은 없습니다. 자연 그대로 깨끗하게 원형 그대로 먹는 그런 어떤 지금 현재 나라는 대한민국에는 없다. 이 동부가. 그리고 또 유럽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지금 건강, 환경, 안전 이런 키워드를 하면 대한민국의 농산물을 생산만 하면 문제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좌측에 보시면 IT 기술이 최강자입니다. 이제는 농업을 IT 기술과 연계하지 않으면 방법이 안 됩니다. 생산과 판매의 70%가 IT 기술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이 IT 기술이 대한민국의 최강자고 그리고 저 뒤에 오늘 지금 현재 우리 민경범 우리 또 사장님 그리고 또 저성우 또 우리 회장님 같으신 분이 친환경 농자재 세계 최고의 질 좋은 농자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 최고의 이 질 좋은 농자재를 가지고 이 세계를 나가지 않으면 어디로 가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 지금 현재 교육도 물론 교육이지만 저희들이 아까 농대 출신 중에서 97%가 다른 데가 있습니다. 이 97%를 폐기를 해야 됩니다. 농촌으로 폐기를 해서 같은 이름 지금 현재 간다 그러면 방법이 달라질 것이다. 이제는 그러면 세계 속의 키워드의 사례를 하나를 들어보면 이제는 식물공장의 시대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식물공장이 평지의 생산량의 몇 배가 나오느냐? 몇 배가 나올 것 같습니까? 평지 생산량이 비교하지만 지금 현재 이것은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거의 평균 평지 생산의 1000배에서 10,000배 이렇게 합니다. 1000배에서 10,000배. 1000배에서 10,000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농업 자체도 시설 투자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는 뭐 여기도 현대 우리 지금 이제 서산농장의 대표께서 오셨습니다만은 이제는 무인헬기와 로봇이 농사짓는 이제 시대로 갔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정치권에 제가 강의를 하러 갔더니 대한민국이 언제 모내기를 손으로 안 하고 언제 기계로 언제 바뀌었어? 이렇게 합니다. 그만큼 농업에 대해서 농업하는 사람 이외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관심이 곧 농업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대한민국의 우리 친환경 생명의 어떤 공학의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의 G7 탑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는 황금쌀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공급할까?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당뇨에 안 걸리는 그런 어떤 지금 현재 그냥 그 꽃을 만들어서 어떻게 공급할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자체가. 그래서 이것이 과연 앞으로의 마케팅 이것을 어떻게 전략을 짜가지고 나가느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마 오늘 제가 처음 이제 공개를 하는 겁니다만은 이제는 우주농장의 시대다. 조그마한 어떤 지금 현재 비닐하우스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에너지 제로형으로 가는 겁니다. 에너지 제로형. 그 안에서 다 지금 이제 해결되는 그런 겁니다. 생산량은 지금 현재의 10배에서 20배가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토양이나 어떤 외부의 물이 공급됨이 없이 스스로 자연생태형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우주농장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라이트는 이 지금 현재 장에 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저는 5가지 방향으로 가야 된다. 첫째, 글로벌 농업으로 가야 된다. 두 번째, 경제농업과 복지농업을 해야 된다. 복지농업이라는 건 뭡니까? 농촌에 60세 이상이 가서 제촌할 수 있는 소득 자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것이 복지농촌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농업에 있어서는 수출 기관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주요 곡물회사를 국제 곡물회사를 만들어줘야 되고 경제농업에 있어서는 여기에 각 대학의
뭐 학문적 연구에 과는 많지만 이것을 돈으로 만드는 과가 없어요. 농산업과가 없습니다. 농산업과. 그리고 왜 농산업과를 만들지 않느냐 이거죠. 농산업과가 없다. 그리고 기농 기촌 전문 학교를 IT의 전문 학교와 반드시 연결을 해서 기농 기촌 학교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 학교를 만들어져야만이 도시농업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IT의 기능 기초를 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지금 이제 5개 아이템 중에서도 하이라이트가 국토 창조농업입니다. 우리는 4,440개의 산지를 가지고 있고 정말로 강이 5대강 뿐만 아니라 지류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바다 그리고 12,000개의 지금 이제 저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연환경을 지금까지는 다 방치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을 농촌의 자원과 같이 어울려서 지금 현재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느 한 지금 현재 그냥 전 국회의원이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냥 이 농어촌공사 전임 우리 사장님이신 H모 지금 현재 사장님께서 지난 2010년에 저수지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저수지 이용에 관한 법률이 만약 농촌에 제대로만 활력화되면 농촌 지역에 10조 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농촌이 살 수 있습니다. 농촌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수지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금융, 경제 이쪽에 지금 현재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물론 안 알리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정말로 농촌이 제쳐할 수 있는 소득 자원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32,000개의 우리의 지금 이제 마을이 있습니다. 우리가 32,000개 마을이 있으면 만약에 고성에 지금 차가 유명하다 그러면 저 홍천에서도 차를 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하면 다 망해요. 다 망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32,000개의 특성화된 그런 어떤 지금 현재 그 마을을 해야 된다. 그래서 32,000개의 맞춤형으로 해서 이것을 만들어줘야 맞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 자연 사이클 농업입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나와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런 농법이 최고의 농법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 사이클 농업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시안이고, 그 다음 제일 마지막으로 제가 농장 현장 농업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농장 현장에서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네덜란드 과학자와 제가 논쟁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네덜란드 과학자가 여기 와서 3개월 동안 농촌을 진단하고 나서 가장 큰 의문점이 뭐냐? 너희들 나라 좀 이상하다. 왜? 농사 짓는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데 왜 너희들이 나서서 난리냐? 주객이 바뀌었다. 주객이 바뀌었다. 농촌 현장에 있는 농어민, 그 사람 중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연구자 중심, 정책자 중심, 지원자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면 그 문제는 앞으로도 해결할 수 없지만 영원히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는 답이다. 이렇게 딱 질문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농장의 현장의 농업에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툴로 모든 국가적 어떤 공공기관, 정부, 모든 지원 정책, 농협, 그 다음에 유통공사 이런 어떤 사람들이 그 농장 현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농업을 해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국가 운영적 측면에서 국토 창조론이라는 것을 제가 내세우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스파가스는 제일 밑에 보시면 생산의 주력에서 43조 원이라는 빈약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이것이 생태농업에 맞도록 적시, 적자, 그 다음에 적소에 이 전원 배치를 해서 나름대로 식품 유통을 하나 뭉친다 그러면 이것이 한 150조 정도의 탑이 된다. 여기에다가 지금까지는 논 따로, 밭 따로, 산 따로, 강 따로, 저수지 따로, 완전 바다 따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아니라 이것을 상강하, 이것을 같이 하층까지 합쳐서 자원 통합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약에 이것을 정책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것이 연간 관광자원과 연계했을 때 500조의 평가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반드시 이것은 이용자는 누구여야 되느냐? 반드시 산과 강과 거기에 지키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만약 법제화를 한다 그러면 산과 강으로 가지 말라 그래도 갈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농업은 산과 강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산에 가서 심는 더덕과 일반 평지에 심는 더덕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완전히. 산은 산,
그 다음에 들은 들에서 심을 수 있고 특성화될 수 있는 게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모양만 지금 현재 현대인으로 살아가지만 그 모양에 따라서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특성이 있는 데를 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전국 토의 170만 헥타를 우리 김종호 지금 현재 지금 어른께서 옛날에 이 대동여 지도를 만들듯이 대농여 지도를 만들어야 대한민국의 큰 아웃라인이 설 것이다. 이것이 풍복 투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홍천의 차가, 또 보성의 차, 대구의 사과, 충주의 사과, 어느 사과가 제일 좋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어느 지역의 사과가 제일 좋아요? 모르잖아. 그러니까 대농여 지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철원쌀도 좋고 어떻게 전남 친환경쌀도 좋고 뭐 이렇게 해서 과연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32,000개의 마을을 정말 전문가와 진단을 해서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옷을 디자인해야 잘 팔리듯이 농촌도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의 마지막 평가의 잣대는 뭐냐? 시장 평가에 라스트에 보면 지역 소득 지수라고 있습니다. 지역 소득 지수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되지 않는다. 그런 어떤 것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현재 연구를 시작할 때 대한민국의 유전자원 저장고는 세계 거의 100위권 바깥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전자원 저장고를 정말로 세계 제1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10년간 해봤더니 2006년도에 세계 제1의 저장고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자존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여러 지금 현재 우리 소개를 해야 될 게 많습니다만은 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과연 지금 현재 우리가 신토부리를 가지고 대한민국 농업을 강화하게 만들었느냐, 망하게 만들었느냐,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신토부리도 좋지만 잡종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재래종이 토종의 힘이다라고 있고 오른쪽은 잡종의 힘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은 잡종입니다. 잡종. 그리고 토종이 없으면 잡종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토부리도 해야 되고 잡종도 해야 된다. 이 신토부리만 외치는 것은 대한민국을 농업을 이롭게 하는 건 아니다. 신토부리와 외국의 자재를 또 외국의 종자를 합해야 된다. 그래야 다윈의 지금 현재 철학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이미 100년 전에 다윈은 그것을 예상했는데 왜 우리는 지금 현재 신토부리만 외치느냐 그죠? 그리고 북한 농업을 북한을 제가 2번을 다녀왔습니다. 2번을 다녀왔는데 북한 농업의 평가는 너무 지금 현재 좀 정치적인 이야기라서 제가 좀 삼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종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우측에 보시면 수포 옥수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키가 2m 50씩가 있습니다만은 북한에 가서 이 수포 옥수수 하시는 김순근 박사께서 3년 동안 수포 옥수수를 했는데 키를 50cm밖에 자라지 못하겠습니다. 전문가가 50cm밖에 자라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만약에 이것을 요약을 한다 그러면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요약 자료를 어디에다가 이런저런 할까봐 제가 좀 겁이 좀 나서 그것 좀 생략을 좀 하는 것을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한 게 아니라 이미 대한민국의 기술자, 대한민국의 농어민들은 아마 우측에 있는 저를 좀 사진을 바꾸어서 대한민국의 농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농민이 이미 벌써 세계 각국의 농민들을 티칭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술 전수자입니다. 기술이 전수가 되면 그 다음에는 농자재가 들어가고 농자재가 들어가면 농기계가 들어가고 농기계가 들어가면 삼성전자, TV가 들어갑니다. 그 예가 프랑스, 독일, 영국이 똑같은 전략을 썼습니다. 이미 프랑스는 전 세계 국가에 1200명의 국제 전문가를 파견해가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도 500명의 외국 전문가를 파견해 놓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년에 하는 일은 뭐냐?
1년에 단 한 번 우리 같으면 국가정보원에 모여서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이야기를 국가적인 어떤 그 베네핏을 드리기 위해서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정책으로 그 나라의 기업을 지원해주고 그 나라의 농민들을 지원해서 오늘날 프랑스와 같은 농업대국, 네덜란드와 같은 농업대국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국내보다가 국외의 비중이 70%입니다. 국내는 30%밖에 없어요. 연구 재원들이 전부 국제적으로 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뛸 수 있는 방법과 길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장을 넣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요. 생산자는 소비자를 못 믿고, 농민은 정부를 못 믿고, 또 교수는 학생을 못 믿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로 신뢰하는 이런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팁으로 제가 여기에 지금 이제 허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지금 끝을 맺겠습니다. 약보보다는 식보가 낫고, 식보보다는 행보가 낫고, 행보보다는 심보가 낫다. 심보. 제발 바른 마음, 바른 어떤 자세를 가져야